비판할 거 좀 비판하고 그러지만, 그런데 자가유실에 대해서 고민을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아까도 모두 얘기했지만. 그런데 최근에 말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세모글루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2012년, 이게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국가는 멸망하는가, 망하는가를 책을 써가지고, 그 책 제목 재미있죠? 제가 뒤집어 말씀드리면 좀 바보들이야. 국가는 왜 흥하는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저런 책들을 못 쓰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박정희를 봤으니까. 제 책은 왜 국가는 흥하는가? 그걸 모르니까 책을 저렇게 쓴 거죠. 저 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시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 경제가 중요하고 이걸 잘하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딱 한 가지 사람들이 무의식 쪽에 중요한 포인트지만, 이런 큰 시사점을 생각을 못하고,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선진국의 산업혁명하는 과정을 보면, 그 산업혁명할 그 당시에 정부가 강력한 집중력을 가지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책을 쓸 때 맨 앞에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남북한을 보자. 남북한 그 전기불 켜고 안 켜고 하는 그 지도 있잖아요. 그걸 딱 놓고, 야, 남한은 이렇게 발전하고 북한이 이렇게 되기 뭐냐. 이걸 자기가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고 나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잘하고 있게 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박정희가 잘못했다. 이게 착취적인 정치를 해가지고 잘못했는데 이거 잘 이해 못하겠다 이런 얘기야.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기본 가설은 정치도 모든 국민을 위하는 민주주의 정치를 하고 경제도 시장 경제를 해야지 된다고 깃발을 걸을 때 그게 그 사람들이 전편에 걸쳐서 한 얘기예요. 그리고 시작할 때는 한국을 시작해놓고 박정희를 이해 못한 거예요. 박정희 저거 독재를 해가지고 이거는 착취적인 정치를 했지만 우연하게 예를 들면 우연하게 경제정책을 잘해서 성공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민주주의 하면서 여러분 정부가 강력하게 할 수가 있나요?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 때문에 윤 대통령이 강력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에서 강력한 대통령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발전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을 어디 쓸 거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국가의 자원을 쓸 때 자기 똘마니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식이 죄송합니다. 그런 정치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잘하는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잘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이게 다 자원을 쓰는 일입니다. 이거를 자기가 판단해서 이 원리에 맞게 쓰려면 엄청난 집행력과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유신이 그거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보고 유신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박정희는 없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이 없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이 성공했다고?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유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그 국가 성공의 기본 틀은 시작,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을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강력한 정부의 집중력, 자원 동원력, 이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 가치는 뭐냐? 이 모든 것에 스스로 돕고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철학을 시장도 그런다고 그랬죠? 기업도, 여러분 기업에 가서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과를 많이 내야지. 기업이 만약 성과 내는 사람을 지원 안 하고 성과 못 내는 사람이 이쁘다고 자꾸 하면 나거든요. 기업이야말로 바로 그 시장이 사변하는, 다름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또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기업이 시장보다도 강한 그 창출력, 부를 창출하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기업이야말로 태생서부터 잘하고 못하는 사람을 갈라서 잘하는 사람한테 더 지원해서 더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기도록 함으로써 삼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삼성이 저렇게 된 것은 그 원리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열심히 가서 삼성을 사주고, 국민 혼자 무슨 삼성이 독점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받으려면 잘하는 종업원을 다 훈련시키고 강한 종업원을 만들고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부는 아니 기업도 열심히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시장에 가면 열심히 잘하는 기업 고르고 잘하는 뭡니까
할머니 있잖아요. 다 좋은 사람 찾아가서 해주잖아요. 그렇게 다 그런 사람 도우려고 애를 쓰는데 대통령하고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거 틀렸어. 나는 이제 못하는 사람 열심히 도울래. 성과 없는 사람 열심히 도울래. 이러면 나라라고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나라 망한 것이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나야말로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돕고 노력하는 사람을 정부가 더 지원하도록 하겠어. 정부의 재정이라는 건 여러분의 피땀 흘린 세금인데 이 세금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나라 발전에 쓰고 여러분들의 번영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 훌륭한 기업이 더 많이 생겨야 되고 훌륭한 마을도 더 생겨야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훌륭한 개인도 많이 생겨야 되고 훌륭한 과학자도 많이 생겨야 되고 그 훌륭한 과학자한테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요. 요즘 대한민국이요. 박정희 대통령은 과학자 모셔올 때 대통령보다 더 봉급을 많이 주고 아파트 주고 이렇게 다 모셔왔는데 요즘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연구 많이 하고 잘해봐야 똑같이 봉급을 준단 말이에요. 과학기술 계통의 연구원이 지금 다 엉망진창이 돼 있고 슈퍼스타가 안 나오고 수월성을 추구하는 학교도 그런 게 없어요. 다. 장학금도 다 없었잖아요. 대한민국의 성적 장학금을 다 없어요. 대학에서 뭘 줘요? 가난한 학생 두 분은 무슨 장학을 해? 그것도 있잖아요. 다 놀아주는 거. 이게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하지만 on top of that 수월성을 추구하는 일을 버리면은 그 교육은 그저 평준화 교육이고 모두 그냥 더불어 적당히 사는 것이지 국가 발전이나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수월성이라는 것을 다 싫어하면 이거는 버려서는 절대 안 되지만 여기에 보편적인 지원을 가미하더라도 수월성 절대 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직면하는 최고의 문제인데 자 그래서 자 이제 대통령 이해가 충분히 되셨죠? 그래서 이걸 기초로 제가 아까 두 번째 이 경제 발전을 위한 정치 경제학 이게 이론적인 얘기인데 이걸 아까 얘기한 그 두 번째 에이스모글루 로빈슨 이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해 못한 게 한강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한강의 기적을 이해를 못하고 책을 왜 국가를 망하는가를 썼으니 나는 이 책은 쓸모가 없다. 그런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슌페터라는 사람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경제학자 중에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가장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물론 이론 경제학도 했지만 하버드 대학 교수 됐어요. 저 오스트레일리아 경제 장관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본주의를 너무 이해를 잘하고 혁신과 자본주의 혁신 이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자본주의의 장점을 잘 아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자본주의가 망한다.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 정신 나갔다. 이제 말년에. 그러고서 역시 돌아가셔가지고 아주 평판에 아주 큰 흠이 됐단 말이에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걸 읽고 이 사람 이제 뭐 읽을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최근에 와서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읽어봤더니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이 사람이 자본주의가 그렇게 훌륭하고 인류 번영에 기여를 하느냐 하는 걸 다 설명하고도 나중에 사회주의로 가자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어머니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는 게 들어오면서 자본주의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포퓰리즘이 들어오고. 민주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1인 1표에다가 다수결 원칙을 해서 하지만은 이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결정장애에 빠져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걸 결정하시면 지금 보시잖아요. 국회 하는 것도 보시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으면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고. 예컨대. 그걸 틀리면 안 되지만. 그래서 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모든 나라에 여러분 잘 아십시오. 비상대권이라는 조문이 있어요. 헌법에. 민주주의 헌법이 이상하잖아요. 비상대권은 독재 아니에요. 왜 이걸 넣었지? 이미 다 아는 거야. 민주주의가 무슨 문제가 생길지. 민주주의를 하면 방종이 되고 이 국가가 방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서는 비상대권을 행사하라 이거야. 박정희가 그거를 행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방향으로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회주의를 가져오려는데 어떤 사회주의를 얘기하는지 알아요? 정치가 자본주의를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이 민주정치 속에서는 노조가 극성을 부린다 이거예요. 노조가 자본주의를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공산당 독재를 해서 노조가 파업을 못하게 하고, 잘 들으세요. 노조가 임금을 함부로 그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올려서 기업을 못 살게 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야, 가만 생각하니까, 야, 이 사람이 내가 그동안 정말 무시했는데, 현실을 제대로 봤다 이거야.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하고 노조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잡으려면, 민주주의는 독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사회주의 독재이자 일당 독재로 가서, 그 공산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본주의 기업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그런데 이제 제 반론은, 이거는 잘못이다. 잘못 생각이다. 왜? 마지막. 자본주의 기업이 살려면 여러분, 차별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공급도 차별을 해야 되고. 그런데 공산주의가 되면 그 차별은 안 될 텐데, 이 사람 이걸 생각했나? 이 사람 비싼 거예요. 다른과 차이 인정하고, 성과에 따라서 소위 자주 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이 원리가 자본주의의 바탕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회주의로 가면 그냥 기업만 살려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기업을 살려내도 사장이나 종업원이나 봉급을 꼭같이 주는 공산주의 체제가 거기에 그냥 간다고 하면 그 체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즘 중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사람 이론으로 보면요. 이 사람 그래서 자본주의 기업을 키워내면 된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중국이 바로 이 일을 했습니다.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노조가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노조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업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얘기 가져다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면서 기업 활동 노조 과도한 활동 못하게 하고 기업은 육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박정희한테서 간 거다 이거지 또. 박정희 대통령이 반공민주주의를 하면서 노조를 좀 잡았잖아요. 그리고 용공 정치인들을 잡고, 그래서 정치를 안정을 시켰고 기업을 육성하니까 기적이 됐잖아요. 그게 중국의 우리를 베껴갔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체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슈페터가 내다본 사회주의 그 자본주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상당히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자본주의를 제대로 키우되 정치가 자본주의를 갉아먹지 못하게 한다. 뭐예요? 용공민주주의를 못하고 밀어내고 반공을 하면서 기업을 키워내면 된다고 하는 우리의 그 독창적인 이게 사실은 저 사람 얘기하고도 일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걸 하느님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시장을 하느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편해. 어디 가서 경제학자, 시장이 몇 개 있어요. 딱 끝. 그렇게 편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뭡니까?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만세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거를, 저는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그냥 그렇게 주장하면 주장식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혼자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찾아보니까 나보다 더 앞서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합니다. 뭐라 그러면, 너 슈페터 봤어? 이러세요. 저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좌모라는 친구가 얘기하는데, 슈페터가 답이 있대. 민주주의에서 왜 문제가 생기고, 왜 노조가 문제가 생기고, 왜 포퓰리즘이 생기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왜 망하고,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거 다 나와 있대. 그렇게 좀 하시고, 그걸 막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제가 묶어서 감히 제가 2017년에 이런 제목을 가진 정작 책은 없습니다. 경제발전의 일반 이론이라고 하는 영문서를 하나 썼습니다. 2017년에 보이시죠? 이게 박정희 경제학이라고 불러도 좋고, 대한민국의 성공 경제학이라고 해도 좋고, 한국의 아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의 무슨 사상? 건국 사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제 결국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신 건데, 기업이 없이는 안 된다. 시장하고 더불어서. 그리고 정부가 기업과 시장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자주 하는 사람을 키우겠다는 소위 경제적 차별화 원리를 잘 정책적으로 구현해서 정치가 나서가지고 국민들한테 삽시지 말고 집에 가서는 차별하면서 국회 쓰면 평등합시다. 이건 난 너무 답답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꼭 필요할 때 씁니다. 필요한 거 뭐예요? 다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나서면 다 놀아먹어야 된다 얘기는 하니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 정치권, 대통령서부터 자주 하는 국민을 우리는 존경하고 자주 하는 국민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주인이다. 이런 깃발을 내걸고 정치를 해야 이게 경제발전을 가져오고 번영을 가져오고 더 나가면 모든 사람이 자주 하는 정치로 충만하면 남한테 뒤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떨어지죠. 물론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그게 벌어지지 않고 갈 수 있대요. 모두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놀지 않고는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다 노력하면 분배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성장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선진국이 지금 배워야 될 일이다. 선진국이 지금 선진국 됐다고 한 40, 50년 하더니만 전부 다 분배도 악화되고 성장도 악화되고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기껏 답 찾는 게 야 부자들한테 세금 99% 매겨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은 너무 많죠. 기본소득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하면 대접받습니다. 정말 살기 어려우면 국가가 나서 도울게요. 그런데 그 도우는 건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우면 다음에는 그보다 더 나아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도우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상위군경 원어청 그 대상자분들을 모아놓고 한 연설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원하다 보니까 가만 보니 내년에는 또 나오겠지. 그래서 주저앉아서 정부에서 도와줄 걸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 같은데 저 이제 이거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뭔가 자기 개선을 해서 어떻게 쓰는지 그거 좀 따져보겠다고 그러단 말이에요. 새마을운동과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머릿속에는 자주 하는 사람을 대접하면 모든 국민이 자주 하는 국민이 될 수 있지만은 자주 하는 사람을 버리면 모든 사람이 다 주저앉는다. 성경 이제 다 연결이 되죠. 간단하잖아요. 이게 경제학의 기본인데 경제학에서는 지금까지 시장을 차별하는 장치라고 얘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저밖에 없으니까 이 책이 나오니까 어떤 서양 경제학자가 동양의 이상한 철학자가 나왔다. 이상하죠. 왜 그러냐. 경제학에서는요. 모든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는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요. 같다. 이거 원천적으로 같다고 그랬으니까 세상에 불평등이 어디 있어요. 경제가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게 잘 되는 것이지. 이게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학위 논문을 쓸 때 그런 과정을 쓴 적이 있고 그게 경제학에 있어서 완전 경쟁 모형이라고 해서 모든 경제학의 기본적인 모형이고 그 모형의 핵심은 모두는 똑같고 아이덴티컬하고 그러면 모든 게 똑같이 분배가 되고 모든 게 세상에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표현하느냐 하나의 성당이나 기독교에서는 헤븐이고 불교에서는 닐바나 알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교의 뭡니까? 율반이죠. 이런 경제학들을 하고 물론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공부하고 나온 사람 보통 얘기하는데 머릿속에 들어가요. 경제학 시장에 맡기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전 세계가 부딪히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의 원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형 이제 이해하시겠죠?
경제적인 차별이라고 여러분 차별이라고 해서 이상해. 차별이라고 구별하는 거야. 그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남녀 차별하고 뭐 무슨 지역 차별 이런 게 아니고 아니 우리 같이 일하는데 서로 사회에서 차등한 것만큼 우리가 새마을운동 생각하면 그대로 된다 이거죠. 근데 제가 영문으로 글을 써보면 자기 영어 돼요 외국 사람. 이거 세상에 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뛰쳐나와서 대한민국 이랬다 그러니까 몰라 앞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좀 복잡한 걸 가져왔는데 시간도 좀 너무 많이 갖고 우리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치 체제가 민주냐 독재냐 혹은 반민주냐보다도 차별화 경제적으로 자주하는 사람을 선양하는 이 경제 정책 기반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경제 발전 첫째 조건인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거를 수용하고 그게 지금 중국이고요. 경제학자들 중국을 설명 못해요. 아니 공산주의가 어떻게 성공하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딱 그 이유는 뭐냐. 정치보다도 국민들이 어떤 그 제도 속에서 어떤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게 첫 번째다. 이게. 정치적 자유 때때로 없어도 이 인센티브가 들어가면 사람은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